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6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법인격 부인론 있죠? 부인론의 연장선상에 좀 설명할 건데, 지난번에 그 판례도 기존 판례와 조금 더 확장된 내용을 얘기했고요. 요 판례는, 개인, 거꾸로이죠.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던 자가 개인에게 물을 수 있는 게 원래 법인격 부인론을 한다면, 개인에게 갖고 있던 채권자가 거꾸로 법인에게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해서 정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법인격 부인의 논의 역적용을 전제로 한 판례입니다. 이게.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을 인정할 수 있는 판례라는 거죠. 인정한 판례라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에 대한 의미가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좀 헷갈릴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 갑이라는 개인이 있습니다. 개인이 있어요. 개인이 있어요. 개인이 있는데 개인이 A라는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개인이 누구냐면 을에게죠. 이렇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요. 그런 채권자죠. 채권자. 이 채권을 부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갑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출자를 해서 A 법인을 설립해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개인하고 법인은 법인격이 분리되는 거죠. 그죠? 법인은 왜? 독립된 법인이니까. 그래서 설령 을이 갑이 여기에 출자를 해서 했다 하더라도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을이 어때요?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냐 문제인데 못 묻죠, 원래는. 독립된 법인이니까. 그런데 상황을 봤더니 개인이요, 자기가 어,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전부 출자해서 A 법인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구체적 사안에서는 어때요?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해서 개인에게도 물을 수 있고 법인에게도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과거에는요, 이렇게 법인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을 누구에게 이렇게 묻는 게 원칙인 법인격 부인론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거꾸로 이제 거꾸로 개인에게 물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어때요? 이렇게 법인에게도 물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알겠죠? 개인이 원래는 이 A 법인에서 사원들이 있죠. 이렇게 A 법인의 돈을 남용해서 가져가거나 횡령해서 가져갔을 때에 A 법인에 있는 채권자가 이렇게 법인격 부인론에서 사원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게 일반적인 법인격 부인론인데 이젠 거꾸로 개인도 어때요? 회사를 설립해서 요 법인격 부인론을 남용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개인에 대한 채권자가 법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요 판례의 하나의 에, 주된 내용입니다. 알겠죠? 요 판례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 청구, 신설회사에 대해서 개인이 부담한 채무도 이행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뭐죠?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걸 여러분 알고 있으면 돼. 그럼 판례가 지금 계속 발전해 오고 있는 거죠. 발전해 오고 있다. 그런 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으면 좋습니다. 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A가 갑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죠? 이렇게 A가 개인 사업자. 근데 누구에게? 여기 사안에서 보면 갑이죠. 갑에게 채권자가 되는 거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서 영어의 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B법인을 설립했네. 이렇게 B법인을 설립했어요. 회사를 설립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A를 제외한 B법인의 주주들도 전부 A와 경제적 이해를 같이 하는 어, 자들이었고요. 또 A의 개인 사업체의 모든 자산이 얘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어때요? 일로 다 넘어온 거예요. 자산이. B법인에게 이전됐어요. 그런 반면에 A는 자본금 3억 원으로 설된 B법인의 주식 중 그냥 50%밖에 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시드감이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자산을 넘겨줬다 하면 뭔가를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사건에서 B법인이 뭐라고 했냐면 A의 채권자인 갑에게 이렇게 돈 달라고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나는 A와 B는 나는 완전 별개다. 나는 책임 못 져.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알겠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럼 채권자가 이렇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된 사건이에요. 알겠죠? 문제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A 개인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이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을 해서 그 채권자가 법인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이게 바로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전제로 하는 거죠. 역적용을 전제로 채권을 이행을 청구한 겁니다. 알겠죠? 역적용을 전제로 이행 청구를 한 거죠. 이게 받아들여지냐 이 말이죠. 판례는 어땠다?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해서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및 회사에 대해서 회사 설립 전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쟁점이 될 것이고 개인의 채권자가 개인이 설립한 회사에 대해서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전제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 문제인 거죠. 요겁니다. 알겠죠? 뭐 여기서는 거꾸로는 가능합니다. 거꾸로. 법인격을 부인해서 배후에는 개인에게 회사 채권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그런 것이고 이렇게 역적용을 전제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회사법적으로는 이 법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항상 169조 회사의 개념에 나오는 법인을 염두에 두시고 자 판결의지를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 주체이다. 그죠?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주체잖아요. 그게 바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격체가 분리되는 것이죠. 그죠? 별개죠.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죠. 회사라는 법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기절시킨다든지 함부로 사용을 시킨다든지 함부로 없앨 수 없는 거잖아요. 독립된 인격체로 우리 인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지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 법인격이 별개라는 거죠. 별개라는 어떤 이 이론 때문에 구체적으로 너무 억울한 법률 관계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럴 때는 그 사안에 대해서만 잠시 이 법인격이 그죠? 부인될 수 있도록 해서 구체적 타당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나온 이론이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원칙이다. 그래서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영업 목적이나 설비 목 등등 그죠? 구성원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 회사가요. 그 회사가 잘 살펴보니까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독립된 법인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긴 해요. 그렇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죠. 완전 개인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죠. 회사 자체는 개인에 의해 자지되는 그죠? 좌지우지되는 회사가 완전히 형해화된 거죠. 인격이 형해화.
인격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거나 아니면 회사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아주 극히적인 예외적인 경우까지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 책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거죠. 반하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회사의 법인격을 이러한 구체적 사안에서는 부인을 해서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알겠죠? 이런 법리가 되는 것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법인격 부인론이고요. 이제 거꾸로 그러면 이제 개인이 책임지고 있던 것을 새로 설립된 회사도 그럼 책임질 것이냐가 바로 세 번째 판례 요지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과 회사 주주들이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요건이 갖춰져야 되겠죠?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됐다는 거죠. 출자를 해야 되니까. 자기가 책임 안 지려고 자기 있던 재산을 전부 뒀대요. 다른 법인격 있는 회사에다가 다 출자를 해버리면 나에게 아무 돈이 없기 때문에 나에 대한 채권자가 오더라도 돈을 못 받아가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전되었다면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 여부, 또 그 정도,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 책임을 내세워서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의 부담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의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될 때. 알겠죠? 예, 그럴 때는 회사에 대해서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입니다. 알겠죠? 역적용을 전제로 한 법인격 부인론이 되는 것이죠.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앞쪽에 얘기했던 그 판례와 같이 연결하면서 쭉 법인격 부인론의 이론이 지금 판례가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다는 것이죠. 쌓이고 있는데 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어, 법인격 부인론 그죠? 어, 회사 기본적 법인격 부인론에서 판례가 또 뭐라고 했냐면 기존 회사를 이용해서 했을 때 법인격 부인론도 인정하고요. 또 기존 회사를 설립해서 하는 것도 인정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온 것은 이제 거꾸로 법인격의 역조건까지 판례 이론이 발전됐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론 배울 때는 여러분 거기까지 다 정리가 되어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볍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다른 판례를 갖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